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불타기 하는 것은 성공하는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속 불타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매수하면 수익 나고 매수하면 수익 나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는 약간 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갈 생각이 별로 없다. 나는 여기서 더 위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깨기 위해선 한 번이라도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수익 보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엔 4일 만에 4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풍산이라는 종목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풍산이 급등하는 와중에 조용히 수급이 몰리며 상승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APR이라는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 종목입니다. APR은 금일 급락세가 연출되었음에도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PR을 주목할 수 있었던 때는 바로 APR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은 5월 8일부터였습니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은 다소 정보력이 부족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당일 APR에 붙은 1분기 영업이익 2배 증가, 해외 매출 비중 70% 등의 재료는 반드시 개인 투자자에 있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중요한 재료에 해당했습니다. 아마 5월 8일에 APR이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대금이 9천억 원이 터졌다라고 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해당 종목에서 손실을 봤을지 모르겠고 어떤 분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며 익절했을지도 또 어떤 분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금도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을지도 또 어떤 분은 강력한 추격 매수로 상승하는 말에 올라타 인생 수익을 갱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가 고수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해당 종목으로 누구나 큰 수익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APR이라는 종목은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상승하는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종목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APR이라는 종목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실전에 연결시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론의 핵심 원리를 재정리하고 가상의 사례나 예제를 만들어 이론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하고 작게 실전 투자하여 기법을 체화시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APR을 발굴한 5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APR의 주가 흐름, 수급, 뉴스, 관점 등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대가들의 핵심 이론을 재정리하고 이론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적용되며 추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 영상을 차례대로 모두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과거 흐름을 다시 복귀하는 그 자체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는 있으나 분명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땐 시기적절하게 투자하여 큰 수익, 더 나아가 인생 수익까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R입니다. APR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여기 라인을 돌파했고요. 주봉 차트로 봐도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열을 늘려도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만약에 이 차트가 5일선을 타면서 음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모펀드, 외국인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토신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일선을 타면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2시죠. 오늘 2시에도 잡아갈 수 있었던 종목에 해당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오늘 화장품 섹터가 단체 상승이 나왔고 1등이 APR이고 상한가 근처에서 약간 상한가가 풀렸는데 다시금 추세가 죽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오늘 정말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던 종목이 바로 APR이었습니다. 게다가 APR 거래대금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창 봤을 때 1위, 2위 하고 있었죠.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져 주었습니다. APR.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APR입니다. 완전히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 당연히 노려볼 수 있겠죠. 기계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7% 손절 사용하면서 1대3, 21% 수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차트 수급 재료 실적 시황이 부합하는 종목에 해당하고요. APR은 그래도 힘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5일선 타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그런 자리에서 또 불타기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했었고, 이때 굉장히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네요 하고 있다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여기 타점을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흔들기 자리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위쪽으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이미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 상한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대략 10% 났다라고 하면 40% 이상, 30%는 충분히 넘었죠. 40% 이상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어느 적절하게만 대응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났을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수익을 좀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타점이죠.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여기에서 묘미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봉 타점은 그 다음날 바로 상승할 걸 가정하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바로 상승하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을 짧게 1에서 2%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억 계좌에서 2% 리스크에 2% 손절 라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10억에 2% 곱한 다음에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내 1회 매매 가능 물량이 나오죠. 그게 10억입니다. 몰빵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2%에서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자동으로 손절 그어놔도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 10%에서 2% 손실 나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내가 벌어둔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타점은 조금 과감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억을 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분할로 매수 할 수 있고,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에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잘 실어놨다라고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더 세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여기 손절은 2%지만 이 상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 타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봉 차트로 봤을 때 APR이 음봉이 만들어지는 이런 날에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에서도 프로그램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같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거죠. 요때 음봉이 만들어지는 날 가장 큰 비중으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대비 5배에서 8배, 계좌에서 매우 큰 비중 베팅도 가능하고 몰빵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지금까지 벌어둔 수익을 담보로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이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10억 매수해서 8% 수익이 나면 하루 수익이 여러분들 8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죠.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5일선을 타면서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타기 하는 것은 성공하는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속 불타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만든 수익 가지고 계속 그걸 담보로 불타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하면 수익 나고 매수하면 수익 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매수한 거 여기에서 수익 났고요. 여기에서 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가 종가 베팅 타점이며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이죠. 데이 트레이딩 타점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건가요? 요거죠. 여기 제가 3분봉 기법 중에서도 두 번째, 종배 타점 다음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눌림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우위에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장 초반 3분봉 기법은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보시면 5일선하고 이격은 크지만 장 초반 3분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손절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수식 알려드렸죠. 여기서 매수했을 때 2% 손절 라인이 여기였다라는 거죠. 넉넉하게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자리였고 프로그램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났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방향 전환 신호로 보고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자,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8분경에 2시에도 봐도 되고요. 오후 2시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상승 반등 캔들 자리입니다. 따라서 2시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도 할 수 있죠. 게다가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었고 잠정 수급 역시나 플러스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한 거,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수익은 늘어나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매매 한 건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 내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 하나가 모든 수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면서 하나의 기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응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기법, 하나의 종목으로 모든 수익을 또 한 방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베팅 조절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례가 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나옵니다. 항상 나왔어요. 정말 이 타점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노리시면서 요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기법을 알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시장을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꾸준하게 대응을 해야 또 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오늘 수익을 좀 크게 내신 분들은 더 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고찰입니다. 자, 자주 실수해도 8천억을 벌었다. 요번 공개 영상도 제목이 그거였죠. 아무리 실수해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 그건 바로 비중 조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이클 마커스는 특히 포지션의 크기를 다양하게 한 것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펀더멘털, 차트 패턴, 그리고 시장의 기조, 뉴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는 다른 매매에서 취한 포지션에 대여섯 배만큼의 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한 덕분에 자주 실수를 해도 8천억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다가 불타기를 했을 때 그 수익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불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회는 계속 온다라는 거죠. 매일 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고 대응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감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타점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김영준 투자자, 남석관 투자자, 강창권 투자자도 이 기법으로 큰 돈을 벌었고 공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회사원 A씨 역시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타점으로 돈을 많이 번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꾸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법을 한 번만 사용한 사람과 두 번, 세 번 사용한 사람, 그러면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불려나간 사람, 그러면서도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어떤 그 한 지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불타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장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만의 기법화가 중요하다. APR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외국인 계속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들쭉날쭉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기로 봤을 때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관점으로 일단은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5일선 가까이에 붙으면 매수해야 되겠죠. 남석권 투자자님 투자 기법에 따르면 말이죠. APR도 여기 상승 도지 캔들입니다. 김영준 투자자의 타점이고 지금 보면은 약간 수급이 들쭉날쭉한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연기금, 근데 연기금은 조금 애매해요. 투신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금융투자. 그런데 워낙 왔다 갔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물론 여기에서 제일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이 나왔고 이런 타점도 만약에 내가 신규 아직 못 샀다라고 하면 신규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일선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력이 여기에서 많이 모아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APR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캔들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종가가 일단은 계속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평평해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움직이면 매도하고 그 다음 또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APR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좀 계속 하고 있고 외국인도 들쭉날쭉하지만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토니모리, 레이저업텍, SMCG, APR,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까지 APR이 대장입니다. 지금 APR은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 매수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한번 장대 양봉을 뽑거나 아니면 반등 캔들이 나오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애매하게 움직여 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5일선, 10일선 눌림 타점 주면서 한번 장대 양봉도 뽑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보다는 종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서 잘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5% 이상 지금 수익 중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분위기는 아무래도 화장품입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여기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LNC 바이오, 휴메딕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요 자리를 반등 자리로도 볼 수 있죠. 토니모리, 그리고 APR도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좋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와장창 팔아 치우는데도 급락이 안 나왔다라고 버틴다라고 하는 건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5일선, 11선 눌림 타점 만들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에서 애매하게 움직여주다가 여기에서 11선, 여기에서 이제 음봉 3개가 만들어져서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역별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장대 음봉 뽑고 나서 쭉쭉쭉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캔들 개수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당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조금 더 횡보하다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APR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APR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11선도 살짝 이탈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하마 리서치는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살짝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도 단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실적 상승세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길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시 추가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한 분들은 그래도 내 본절 가격에다가 방어 라인 하나는 설정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이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봉 3개 나왔죠? 11선도 살짝 이탈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은 오늘 지금 기관은 많이 팔았는데 그걸 외국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참고할 만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APR입니다. APR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죠. APR을 원픽이다, 가장 좋다,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어떤 차수 제시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차트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었고요. 수급 외국인은 어쨌든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5월 8일 날 처음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를 찍고 나서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연기금과 상업펀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때 당시에 어떤 약간 떨어졌을 때 상업펀드, 연기금, 투신 이런 곳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을 다 외국인이 받아냈거든요. 외국인이 왜 받아냈을까요?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가격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가격을 내 평단보다 더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적절했겠죠.
게다가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격 들어 올리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음봉 3개 나왔을 때 조금 불안불안했지만 5월 26일입니다. 어제죠. 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또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하루 종일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심상치 않구나, 좋은 신호구나.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도 역시나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입니다. 재료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올해 매출 1조 달성 초단위 재료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546억, 2배가 늘었다. 해외 매출 비중도 70%가 늘었다. 재료, 실적이 현재 잘 부합되는 종목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어떤가요? 시황이라는 건 분위기다, 어떤 순환매다, 단체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8일 날 APR이 상한가를 찍었고요. 5월 20일 날 바이오비주, 서흥, CNC 인터내셔널, NFC, 그리고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단체 상승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APR이 지금 좋구나. APR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대장은 어쨌든 간에 APR입니다. APR이 화장품 섹터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 가장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 화장품 섹터가 뭔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APR입니다. APR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5월 21일에도 한국 BTB, LNC바이오, 휴메딕스 다 화장품 관련 종목, 5월 22일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신규 상장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오늘의 종목으로 골랐고 현재도 지금 좋은 상승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도 그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APR이 원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증권가에서도 APR을 최선호주로 잡고 있었고 외국인은 정말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매도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좋게 볼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었죠. 실적은 어땠을까요? 22년도에서 23년도 거의 두세 배 늘었죠. 23년도 24 늘었죠. 자, 예상 실적치도 볼 건데 일단 분기 실적도 2배 늘었죠. 예상 실적치를 봤을 때 여기에서 거의 3배 늘었고 조금 늘었고 여기서 뭐 거의 2배 정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세가 죽지 않습니다. 26, 27년도에도 이 종목은,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APR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발굴을 했고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아마 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시 추세가 붙을 때 말씀을 드렸죠. APR이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 이거 흔들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런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자리에서 더 비중 베팅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비중 베팅을 해서 계속 길게 가져가다가 불안해지는 구간이 나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고 그렇다라는 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 계속 장 초반 3분봉 공략 전략을 쓰자. 11선까지 눌렸고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면 대응해야 되겠다.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또는 내가 여기에서 충분히 내가 많은 물량을 이미 태워놨다라고 하면 최소한 팔지는 말고 기다려보자. 왜냐? 여기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뭐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뭐 절반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차수 제시실. 지금 화장품 섹터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더 상승할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볼 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7% 정도까지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거래량이 살짝 붙으면서 상승 5일선을 우상향 시켰다라는 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입니다. 오늘 9시 4분경. 그러니까 APR이 만약 내가 상승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계속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체거래소에서도 여기 보면은 윗꼬리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줬습니다.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눌림 나왔을 때 매수 대응할 수 있고, 장 초반 3분봉 보고 나서도 처음에는 음봉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처음에 음봉 캔들 거래량보다 비슷한 거래량으로 강력하게 위로 뽑아주는 캔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집중하면서 이런 타점에서 비중 베팅을 세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수익도 굉장히 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매도 잔량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잔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도 조금 더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구간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장중 7% 상승, 그리고 종가 기준 약 5%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좀 이제 조금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부 영상에서 어떻게 수급이 흘러갔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이 많이 되시면 차수 제시실 가장 완벽한 기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인생 베팅이 가능합니다. 인생 베팅을 했을 때 인생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종목 하나로 1년 수익도 얼마든지 그 이상도 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억대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역사는 결국 반복된다. 과거 차트를 익혀놓고, 그런 경험이 또 중요한 게 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여기를 버틸 수가 있어요. 여기 자리죠. 이 자리를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갔던 비슷한 케이스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 자리죠. 여기 양봉 자리에서 11선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이 이탈한 자리,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에서 대응해서 이 구간을 버텼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이 수익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매매로 APR 한 종목으로 5,8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분도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과 훈련이 되신 분이죠. APR을 보고 이거다 싶은 그런 느낌이 왔고,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 없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약간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강조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조금이라도 한번 사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경험이 쌓여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노력, 그 피와 땀, 그 결실을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계속 이런 수익을 만들고 계셨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 번 성공, 이 한 번의 성공이 또는 이 성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작은 성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좋은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냈고, 이 수익이 모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분은 계속 참고 견디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APR을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앞으로 훨씬 더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 노력, 피와 땀, 수많은 실패, 작은 성공, 그런 것들이 정말 모이고 축적됐을 때 큰 성공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기회인 것과 기회가 아닌 것을 구분해 나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이분의 사례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과 피와 땀, 결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APR 지분 취득을 했어요. 자, 지분 취득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취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매수한 겁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모건 스탠리가 바보가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공시를 할 정도까지 매수했을까요?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죠. 빨리 내가 이 가격대에 이만큼의 지분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지분 공시를 했을까요? 지분 공시를 하게 되면 내가 팔고 사고를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파는 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있나 보다. 악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보통 공시까지 안 할 정도로 매수하고 빠져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분 공시할 정도로 내가 매수했다라는 건 이제는 약간 뭔가 묶였다. 모건 스탠리도 이제는 약간 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갈 생각이 별로 없다. 나는 여기서 더 위상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APR 대표 같은 경우에도 30%, 지금 부사장도 1.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분 공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분을 좀 취득을 해놓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매수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아니,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 투자한 종목인데 그러면 당연히 상방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적정 가격, 시장이 인정한 가격 아닌가. 그럼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가격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서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명분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써서 기관 투자자들도 결국 회사원이잖아요. APR 매수해야 됩니다. 왜 매수해야 돼? 아, 모건 스탠리에서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단 이탈하면 무조건 우리 익절하고 그리고 또 보는 겁니다. 하지만 와장창 익절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천천히 익절하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음봉 캔들 만들어졌을 때도 거래량이 아주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APR입니다. APR 같은 종목도 이 자리에서 이제 약간 불안하게 움직였죠. 5일선을 이탈을 했고 11선까지 이탈하는가 싶더니만 11선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버틴 후에 다시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5일선 우상향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애매하게 다시 움직이는가 싶더니만 다시 역시나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짧은 캔들로 멈춰준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연속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상호펀드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실리콘2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 자료, 좋은 요 사례를 바탕으로 APR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뽑았고 50일선에서 지지받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5일선을 타면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하는가 싶더니 연속 음봉 3개 나오면서 11선을 깰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 올려놓고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11선에서 계속 아래 꼬리로 버티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5일선을 우상향 시킵니다. 요 모양이 어느 모양이랑 비슷한가요? 요 모양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연속 음봉 3개 나오고 살려놓고 다시 조정시키면서 다시 우상향 시켜놓은 모양새와 실리콘2의 모양새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실리콘2도 11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탈한 캔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누가 뭔가 짠 것처럼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요 날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일단은 장대 양봉의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로 봤을 때 외국인이 연속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아도 외국인의 매수를 총합을 내보면 순 매수가 더 우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은 상호본드 보세요. 조정 나올 때 계속 갖다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그렇게 뭔가 두드러지지는 않았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았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매도 우세였습니다. 어쨌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조정받을 때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자, 요때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보여드린 요 수급은 여기의 수급이고요. 후반부 수급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 우세였고요. 요 상승, 요때가 이제 제가 한번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리콘투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실리콘투 상한가 2연상을 갑니다. 자, 그러면 2연상을 가기 직전에 수급이 어땠느냐?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이때입니다. 이때 상한가를 간 거예요. 상한가 가기 이전에 수급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투신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리콘투가 연속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이후로도 투신, 외국인은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실리콘투가 정말 다이내믹해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소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떨어져야 정상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속 상한가 자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못해도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상승세를 추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APR 어떤가요? APR 이 자리가 조금은 달리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가시면 수익 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실리콘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APR이 똑같이 움직이라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판단이 저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일단 연습을 해보시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신 다음에 또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멤버십 3단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양새도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음봉 3개 나오고 들어 올려놓고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시키고 수급은 계속되고. 자, APR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51선 기법, 어떤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실리콘투와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리콘투도 결국에는 차수 제시시를 모두 부합했던 종목에 해당합니다. APR도 마찬가지죠. 사실 의류 섹터가 감성 코퍼레이션이 지금 역사적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상승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APR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APR이 조금 더 우세죠. 왜냐하면 APR은 완전히 신고가로 넘어갔고 거래량도 너무 좋고 수급도 너무 좋고 우량주에 해당하고 재료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시황도 좋다라는 거죠. 지금 화장품 섹터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 건 맞고요. 이 자리가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 1차 눌림목 자리입니다. 아직 뭔가 제대로 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자리가 안 나왔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다시 조정받으면서 51선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초반에 잘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담보로 여기에서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내가 비록 APR을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런 자리
자, 어떻게, 왜 제가 이거를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작게라도,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높은 자리 같으면 들어가기가 싫어요. 낮은 자리의 종목을 자꾸 눈에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스스로를 오늘 내가 APR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놀림 나온 이상한 종목들, 뭐 이상한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APR과 비교해 봤을 때, 차수 제시시를 비교해 봤을 때 APR을 내가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그 마음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진짜 내가 인간이라서 높은 자리에 종목 들어가는 걸 꺼려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선 한 번이라도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수익 보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차피 11선입니다. 여러분들 11선 절대 깨면 안 돼요. 따라서 깨지면 그냥 거기에서 매도하면 되니까 작은 비중이다 하더라도 연습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실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1도 손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실 본 것 대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비중, 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작게 하시고, 정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 주만이라도 매수해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11선을 완전히 종가가 이탈하고 그 이탈한 캔들의 저가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가차없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가 불안하다면 이걸 체크하시면 평온하실 겁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보면은 오후 4시 기준으로 3.2%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했으니까 아이고 큰일이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내 수익이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내 손실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 불안, 초조, 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대로 11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APR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 원칙이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되돌아보시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욕심낼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종목은 또 나오기 마련이에요. 정말 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사한 거죠.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참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사람, 모든 인간이,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훌륭한 투자자, 투자대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잡고 내려놔야죠.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일 뿐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규칙에 위배되지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규칙대로 그냥 보유를 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큰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수익입니다. 수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수익이 났으니까 본절 컷으로는 놔둬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본절 컷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11선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 마감 즈음에 확인하는 거지 장중에는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장중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쇼핑하고, 물론 살짝 불안한 마음, 또 궁금한 마음, 기대 반, 걱정 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어쩔 수 없다. 규칙대로 하자.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다. 다음 기회를 잡자. 이렇게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규칙 되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APR이 만약에 대시세를 줄 종목이다라고 하면 11선을 안 깰 겁니다. 하지만 대시세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11선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APR을 에라이 하면서 거들떠보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51선 타점을 그래도 노려야 할 겁니다. 자, APR을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PR이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조선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조선은 이미
추세의 초입 타점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그 타점이 아니에요. 이미 타점 다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현대미포 정도예요. 현대미포. 근데 현대미포도 그 이전에도 타점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APR은 어떤가요? APR은 지금이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도 늦지 않은 자리다라는 거죠. 게다가 APR, 실적 상승세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그 실적의 상승이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 제시, 실 모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저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한 종목 가지고도 지지고 볶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PR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하게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APR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좋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 뭐 누가 뭐래도 APR을 저는 아무래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트 추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양봉을 뽑고 나서 음봉 맞고 떨어지고 양봉 뽑고 나서 살짝 조정받고 다시 양봉 뽑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완전히 5일선 위로 올라탄다라고 하면 그때 또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무너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초반에 잘 대응하신 분들 또는 여기에서 매수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크게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을 담보로 그냥 이 종목 그냥 내가 본절컷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여기서 좀 추격으로 매수해보겠다.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였던 수익이 다 제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종목이 좋은 상승세가 나오면 더 큰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연습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신 다음에 한번 대응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APR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PR이 어느 정도 차수 제시시를 봤을 때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차수 제시실만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합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도 너무나도 좋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개파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도 뽑을 수 있고요. 따라서 규칙대로 대응을 할 뿐입니다. 제가 드린 수익화 모델 첫 번째 기법이죠. 5일선 타점입니다. 만약에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5일선은 당연히 좋은 매수 타점, 5일선 근처는 다 매수 타점입니다. 만약 갭으로 하락한다? 어쩔 수 없죠. 분할로 익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종가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갭으로 크게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 매수 심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서 만약에 세력이 그렇게 갭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흔들기로 볼 수 있으니까 역시나 종가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스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K뷰티, K패션, 글로벌 소비재 새 판 짠다 신흥 브랜드가 이끄는 2차 전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정체되어 있던 K뷰티와 패션 산업이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 과거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게 이제 넘어온 거죠.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고 신흥 브랜드, 대기업이 아니라 예전에는 LG생활건강이 꽉 잡고 있었고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되려 신흥 브랜드, APR 같은 종목,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눈여겨보실 게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 점유율은 프랑스,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PR은 메디큐브와 디바이스를 앞세워 미국,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전체 매출의 64%가 해외에서 올렸다.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 1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뉴스입니다. 메디큐브 유럽 시장서 전방이 흥행이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 유럽발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주 물량이 110% 이상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K-뷰티의 인기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APR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현지 유통사도 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계속 수요가 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값을 부르는 곳에다가 물량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영국, 스페인, 핀란드, 독일, 덴마크 이런 식으로 점점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지금 속도가 나고 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백화점 내에 K-뷰티 하우스 코너에 메디큐브가 입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좋을 수 있다. 뉴스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봤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 이제 어차피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종목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이런 종목이 안 나올 것 같죠? 아니요.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꾸준히 관찰해야 돼요. 꾸준히 관찰하는 사람만이 이런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이 타점이구나. 여기서 굉장히 비중이 또 세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나오면 함께 계속 공부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딱 봤을 때 이거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꾸준히 함께 경험을 쌓아나가면 좋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세가 꽤 나왔어요. 꽤 나왔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 게다가 APR은 지금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주체가 매도하고 있어도 다른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1선 이탈하면 그 캔들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휴메딕스를 해야 될까? LNC 바이오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죠. APR입니다. APR도 마찬가지. 오늘도 굉장히 하락세가 컸어요. 그러면 큰일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11선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만 터치하고 다시 회복하고 외국인은 또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투신이 조금 아쉽습니다.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장대양봉 뽑으면서 투신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APR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PR도 여기에서 수익 넉넉하게 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다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 1차 눌림목 자리예요. 2차 눌림목 자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APR은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5일선을 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APR도 제가 항상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장세가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APR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보유의 영역일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다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또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도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익이 나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불타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APR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금융투자 쪽 사모펀드 오늘 매수세도 들어왔고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PR이 저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움직임을 나오지 않을까. APR이 무너지면 끝난다. 화장품 섹터는 그때는 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매수,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투신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11선 이탈하면 끝낸다,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APR이죠. APR 지금 수급이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한번 털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관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여기 자리까지는 계속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았고, 물론 특정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수정했습니다. 18만 원까지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상방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주가의 위치는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 뽑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 거의 40% 상승을 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거감자름 캔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거의 50% 상승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지금 거감자름 캔들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목표 수익률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또 추가로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기에 너무 높은 자리에서 불타기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APR은 조금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얼마든지 장대 양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마 완전히 확신할 수 있다. 이때보다는 확신도가 좀 떨어졌다.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차트의 높이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